안녕하세요, 고창섭 PD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무엇을 창작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컨텐츠 생산자보다는 컨텐츠 소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다든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뭔가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기 영상을 올리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합니다. 10%도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을 100으로 보면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그것도 한 1%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이 컨텐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컨텐츠 생산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컨텐츠 생산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옛날에 우리가 아주 옛날로 돌아보면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글을 쓰려고 하면 옛날에 아주 멀리서 양피지에 쓰든 아니면 뭔가 종이에 쓰든 간에 그 종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자기가 쓸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면, 현재로 돌아와서 저희가 글을 쓴다는 거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 됐습니다. 누구나 글을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쓸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맹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글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글 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진 찍는 거를 한번 예를 들면, 사진은 사람들이 글 쓰는 것보다도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진도 과거에 생각하면 사진기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비싸기도 했고, 사진 조작법이라든지 사진을 이렇게 하는 건 다 배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진을 찍었어야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일종의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거나 이런 직업으로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그러니까 카메라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촬영을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자기가 찍은 그 사진을 그게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플랫폼에다가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 창작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거죠. 실제적으로 사진 나오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사진을 누구나 찍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진을 잘 찍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면, 이제는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사진을 잘 찍게끔 만들어주는 카메라가 나온 거죠. 너무나 쉬운 겁니다. 거기 조작법 자체가 의미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전문가나 찍을 수 있었던 수준의 사진이 이제 일반 사람들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전문가 영역하고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진다 해도 일반 소비자 수준의 그런 컨텐츠 생산자들의 그런 사진은 물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린 대로 글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지만 글의 그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게 더 좋은 글이고 나쁜 글이고 라는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게 글이든 사진이든 간에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하고 사진, 그 다음에 영상 촬영도 최근에 1인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영상 콘텐츠도 점차,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편집 기술도 굉장히 쉬워지고, 편집을 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되면서 굉장히 이거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점차, 기술 발전에 의해서 뭐 카메라뿐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그 안으로 이제 저희가 MP3라든지 카메라, 거의 모든 기능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집적이 다 되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음악을 작곡하는, 그러니까 음악 창작에 관련된 기능이 카메라에 들어가서 음악 창작이 대중화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작곡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일부 소수만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모든 여러분들까지도, 혹시 음악에 소질이 없고 나는 잘 모른다 라고 하는 분들도 약간 허밍 이렇게 해서 음악을 내가 약간 이렇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그게 뭐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작곡을 하고 내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전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악뿐 아니라 앞으로는 글도 뭐 사실은 어쨌든 종이에다 쓰고 했는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글을 아마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이 대신 써주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림을 그리는 소질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어플이 있냐면,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특정 화풍, 그게 만약에 큐비즘이라든지, 아니면 이 특정 어느 만화가의 그런 필체, 아니면 민화 스타일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만화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진을 찍어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사진을 찍으면 그거가 만화로 바꿔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스타트업,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만든 어플은 그 사진을 이제 일정도 메컷을 찍으면 그걸 연결해서 만화를 그려주는 그런 스타트업의 그런 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거를 뭔가 표현하는 부분은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을 대신 인공지능이, 그것도 아주 비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누구나 쉽게 창작이 대중화되는 세상이 열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컨텐츠 분야에 활용됐을 때 어떤 폭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한번 나누고 되게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이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기 어려웠던 분야까지 컨텐츠 창작의 대중화를 만들어낼 거다. 이거는 이제 사진을 누구나 찍을 수 있게, 누구나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음악 작곡하는 것, 소설을 쓴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수필을 쓴다든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될 거고요.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화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곧 열린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될 거고, 이런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획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인공지능 가지고 이런 어떤 걸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 인공지능을 이해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스마트폰 얘기를 계속 이제 인공지능 하면서 많이 드리냐면, 스마트폰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이제 디바이스인데, 그 스마트폰은 대부분 분들이,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1년, 빠르면 1년, 보통은 2년 주기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주기로 스마트폰을 바꾸다 보니까 2년 후, 2년마다 뭔가 새로운 개발된 기술들이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2년마다 굉장히 성능이 업그레이드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내가 돈을 지불하지만 뭔가 새로운 기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5G 얘기를 많이 하지만 5G가 속도가 빠르고 뭐 이래서 저희가 5G 그 스마트폰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약간 있을 수는 있겠지만 5G 스마트폰에는 기존에 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5G 관련돼서 전에도 물론 4G 관련된 스마트폰에도 뭐 일부 있었지만 5G에는 앞으로 MPU라고 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연산을 하는 그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를 AP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MPU라고 해서 아주 전문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연산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이 더 제대로 작동이 되고 특화돼서 돌아갈 수 있게끔 스마트폰이 발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카메라가 점점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게 좋아지고 이렇게 되고 인공지능이 작곡하거나 이제 글을 쓰거나 그림을 뭔가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이 점점점 스마트폰 안에서 가능해지게 되고 스마트폰 성능이 거의 뭐 컴퓨터의 버금가는 점점 좀 좋아지는 그런 스마트폰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스마트폰이 바로 콘텐츠 창작의 대중화를 만들어낼 거고 그 스마트폰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5G 시대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어떻게 콘텐츠 분야에 엄청난 변화, 대중화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이런 때 그러면 컨텐츠 창작자로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컨텐츠 창작이 대중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더 이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